안녕하세요. 에디터 L입니다. 8월 13일 투자자를 위한 5분 경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뉴스들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글로벌 마켓에 어제 저녁 실린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이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미국 이더리움 ETF로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4,300달러 선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이더리움 ETF 전체로는 82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장 기업들의 전략적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만의 차별화 요소인 스테이킹 시스템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더를 예치하면 연 3에서 4%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은행 예금과 유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운영하는 기관들도 이더리움 관련 기업 지분을 대거 확보하는 등 월가의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와 SEC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변화가 이더리움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4,31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021년 최고치 대비 약 11% 낮은 수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급등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베트남 간 암호화폐 국제협력 뉴스입니다. 베트남 고위 인사들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방문했습니다. 응우엔 반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증권위원장 등 관료들이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거래소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베트남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입니다. 베트남 국방부 소속 밀리터리 뱅크가 두나무와 손잡고 베트남 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측은 이날 자체 개발한 규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갑 관리, 보안 체계, 거래 체결 시스템 등 핵심 기술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했습니다. 김영현 두나무 부회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해 업비트의 기술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오경석 대표는 제도화된 시장에 최적화된 거래소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트남 측도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응우엔 재무부 장관은 베트남의 암호화폐 법과 제도 구축에 두나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국의 암호화폐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사례로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정부의 인공지능 투자 관련 신규 펀드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한겨레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총 3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SKT, KT, LGU+ 최고 경영자들이 오늘 서울에서 AI 투자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의 핵심은 코리아 IT 펀드 신규 자펀드 조성입니다. KIF 모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하고 16개 운용사가 자체 매칭으로 500억 원 이상을 추가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합니다. 코리아 IT 펀드는 2002년 이통 3사가 3천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펀드로 지금까지 1,669개 ICT 스타트업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온 대표적인 벤처 투자 기관입니다. 신규 조성 자금 중 2,400억 원 이상이 AI 핵심 기술과 AI 전환 기업 육성에 투입됩니다. 특히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 촉진 펀드도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을 이끌 AI 기업들에게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KIF 자펀드 결성이 AI 투자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략으로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이통 3사의 AI 투자 협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삼성증권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입니다. 어제 3시 비즈워치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이 대형 증권사 중 유일하게 2분기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고 순이익도 2,346억 원으로 9% 줄어들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형 IPO 일정 연기와 성과급 급증입니다. 상반기 예정됐던 롯데글로벌로지스와 DN솔루션즈 등 굵직한 기업 공개가 투자 심리 악화로 잇따라 미뤄졌습니다. 2분기 인건비는 1,8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8% 급증했는데 실적 연동 성과급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 부문의 성장세는 견고했습니다. 자산 1억 원 이상 WM 고객은 4만 명 늘어 30만 5천 명을 기록했고 고객 자산 총액도 356.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1,62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2분기 주식시장 회복으로 국내 주식 수수료가 28%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브로커리지 추가 개선과 판관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주가 8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서령진 SK증권 연구원도 양호한 수익성이 이어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 5%로 매력적이라며 목표주가를 7만원에서 8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발행 어음업 인가 기대와 높은 배당 수익률이 향후 투자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5분 투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내일의 뉴스를 만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